안녕하세요 여러분. MS 오토텍 주가가 이번 주 목, 금 갑자기 급등을 했네요.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목, 금 동안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다니고 내내 위탁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해당 뉴스를 바라보고 단기간에 들어온 자금이라고 보기엔 다양한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도 아주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기관들이 중소형주를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발생한 덕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등으로 인해 현재는 힘든 상태이지만 현대차 1분기 실적을 보면 글로벌리 판매량이 YOY 10% 정도 증가했고 테슬라의 생산량은 YOY 75%, QOQ 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MS 오토텍도 작년 분기 대비 10% 이상 성장한 1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 인도 법인에 얼마냐 가동되느냐에 따라 실적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S 오토텍의 향후 기업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가 전망은 아닙니다. 저도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기업의 청사진과 향후 계획에 따라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은 2주 전에 완료했지만 회사 측의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하느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버리니 진작 올렸으면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1. 명신의 청사진. 명신의 경우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했을 때 2023년까지 가야 의미 있는 가치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 군산형 일자리 선정과 함께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신은 올해 3,000대, 2022년 21,100대, 2023년 55,200대, 2024년 115,200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올해 생산하는 차량은 다니고벤과 웨이마모터스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다니고벤은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웨이마모터스 건은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MS 오토텍 회사에 문의한 결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4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며 생산 대수는 올해 2,000대 중반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바이튼의 엔바이트도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바이튼사가 폭스콘에도 위탁 생산을 의뢰한 상태이고 생산 시점은 2022년 1분기로 보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폭스콘에서 위탁 생산을 시작하면 명신에서도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MS 오토텍 측에서는 바이튼의 차량에 대한 정확한 생산 계획은 미정인 상태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패러데이 퓨처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상장 직후 12개월 안에 양산 모델을 선보이기로 하였는데 해당 모델에 들어갈 차체 부품에 대한 납품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산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 물량 역시 적을 것이긴 하지만 차량 자체가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납품건보다는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명신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을 단순히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마진을 2%라고 계산했을 때 각 연도별 매출 총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러데이 퓨처 FF91은 1억을 넘는 고가의 차량이지만 생산 차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먼 미래이고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어 일단 보수적으로 전체 3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보면 2021년 18억, 22년 120억, 23년 330억, 24년 690억으로 나옵니다. 현재 판관비나 영업일 비용으로 2020년 기준 연간 300억 정도 나가는 것을 고려해보면 23년부터 유의미한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패러데이 퓨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보수적인 계산으로 마진율 및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위탁 생산 시 마진이 2%이고 전기 차량 가격이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마진이 1%만 늘어도 수익은 큰 폭으로 변합니다. 마진이 4%면 수익은 2배가 되고요. MS 오토텍 측의 마진에 대해 문의했지만 차종별로 다르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 납품보다 낮은 마진으로 굳이 위탁 생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원래 차체 부품 납품 시 발생하는 마진이 2% 이하인 걸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현대차도 영업이익률이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명신산업에서 테슬라 납품하여 발생하는 마진이 큰 것이 이례적인 것이고,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전기차 차량 위탁 생산에 따른 마진은 3에서 4%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023년부터 유의미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차량 부품 제조 분야는 제외한 예상입니다. 2.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벤 위탁 생산. 다니고 벤의 경우 명신에서 처음 위탁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입니다. 제대로 생산해낸다면 명신 전기차 위탁 생산 능력을 검증해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향후 다른 중소기업 업체와의 계약도 더 수월하게 해줄 것입니다. 차체 부품 생산 업체에서 차량 위탁 생산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론 월 300대 생산하기로 되어 있으니 4월부터 생산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2,50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당 가격은 3,680만원으로 전기화물차용 국고 보조금 1,600만원, 지자체 보조금 800만원 지원받게 되면 실제 구매가는 1,280만원이 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144km로 예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포터 EV, 봉고 EV가 4천만원대 초반, 주행거리가 211km로 다니고 벤이 상대적으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만큼 주행거리도 짧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 상대는 아닙니다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 포터, 봉고 EV와 비교해보는 것인데요. 사실 다니고 벤은 다마스와 비슷한 차종으로 다마스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입니다. 다마스가 환경 문제 및 안전 문제로 인해 단종이 되는 시점에서 다마스의 대체제로 역할을 할 모양이긴 한데 주행거리가 짧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상쇄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판매 지원 정책에 따라 전체 보조금 지급 물량의 10%를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는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이 25,000대인데 그중 10%인 2,500대는 중소기업 제품에만 할당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대창모터스에서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 트럭은 다니고 벤이 유일하기 때문에 판매는 걱정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전기차 구매 시 가장 큰 문제가 주행거리, 인프라, AS 문제인데 주행거리는 짧아서 걱정이고 인프라는 220V로도 충전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마 낫고, AS 문제는 일단 잔고장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신에서 아주 양품으로 생산해서 잔고장 없는 차로 만들고 그 실력을 검증받았으면 합니다. 기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 전기차들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부실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납품되고 있는 모델들도 에어백도 없고 ABS도 적용 안 되는 오토바이를 대신할 정도의 모델들인 반면 다니고 벤은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에어백도 있는 비교적 안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장, 공공기관 소형 화물 운반용 시장 크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2021년부터 친환경 차량만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대한 대체제로도 손색 없을 것이고 다마스가 단종되기 때문에 시장성은 있어 보입니다. 3. 웨이마모터스 전기차 위탁 생산. 웨이마모터스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와 함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4인방 혹은 4마리의 작은 용 중 하나로 불리는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웨이마가 치고 나갔었지만 니오가 지방정부에게서 큰 규모의 투자를 얻어내며 기사회생, 다른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하며 규모를 키워간 반면 웨이마는 아직 상장도 하지 못한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인지도, 판매량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메이커들 속에서도 신규 업체로서 유의미한 판매량을 보이며 살아남고 있습니다. 웨이마모터스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0년 12월경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1년 10월경부터 웨이마모터스의 전기차를 연 1에서 5만 대 위탁 생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는 웨이마모터스가 명신의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업체들 중 제일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공장이 있어서 실제 차량을 양산 중이고 2019년 중국 시장에서 16,876대, 2020년 22,495대를 판매하여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선 2019년엔 2위, 2020년엔 리오토 샤오펑에 이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명신가 생산하는 웨이마모터스의 차량은 전량 국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수용을 군산에서 만들기에는 관세 때문에 아닐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타켓용으로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생산 차종은 대중화 모델인 XOZ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차량 가격은 약 17만 위안에서 22만 위안 정도입니다. 하나로 치면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후반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최저 1,800만원으로 구매 가능한 전기차 SUV가 됩니다. 아이오닉이 보조금 받고 3천만원 후반에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40% 이상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중국 기준 520km이며 한국 환경부 기준으로는 300km 초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패러데이 퓨처 바이튼과는 다르게 실제 차량을 양산 중인 업체입니다. 올해 중 중국 허천관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은 5조에서 7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총으로만 봐도 바이튼이나 패러데이 퓨처보다 규모가 큽니다. 웨이마모터스의 차량을 제대로 위탁 생산한다면 상용차인 다니고벤에 이어 승용차까지 확실히 전기차 위탁 생산 메이커로서의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바이턴사의 엠바이트 위탁 생산. 패러데이 퓨처와 함께 테슬라 대항마로 일컬어지다 실패한 1세대 전기차 업체의 대표로 손꼽히는 바이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자금난으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회사는 2019년 명신 군산 공장에서 연간 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도록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바이튼의 모 회사는 퓨처모빌리티라는 업체인데 명신에서는 이 회사의 주주로 사업 보고서를 보면 110억 가까이를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 상황을 들어보면 차량 양산까지 약 20억 위안, 한화로 3,4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뉴스에 보도된 바 있는데 올해 초 아이폰을 제조하는 업체로 유명한 폭스콘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2022년 1분기 중 바이튼의 엠바이트를 폭스콘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하였고 폭스콘은 바이튼으로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징지방정부와 FAW도 바이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CEO가 현재 패러데이 퓨처의 CEO인 카스텐 브라이필드로 CEO 재임 당시에도 외부 자본의 영향력에 휘둘려 운영이 힘들어질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FAW로 흡수되어 명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20분을 초과하면 영상을 2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도 길어져서 차라리 2편으로 나누어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영상을 통해 나머지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